하염없이 맑고 깨끗한 하천이 흐르는 이곳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 주변으로 위치한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이 흐르고 있음도 당연하고, 하천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드론 영상을 통해 보이는 주변 환경이 어때 보이시나요? 생활 편의 시설의 부족함도 크게 다가오지 않으며 저렴한 가격대로 나홀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손해보실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았습니다. 주택의 주변으론 여러 시골집들과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속으로 위치하고 있지 않아 개별적이고 단독적으로 사용 가능한 진짜 단독주택이 보입니다. 물론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주택들도 보이긴 하지만 오늘의 집과 도로 하나를 두고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도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에 대한 내용을 잘 들어주시고 뒤편에서 설명드릴 상세한 주소를 통해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상당히 깔끔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주변으로 위치한 토지들보다 지대가 조금 더 높게 되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앞으론 석축으로 마감되어 있고 앞마당으론 잘 관리된 조경수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바로 뒤편으로 왕복 2차선의 지방도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 통행량이 증가한다면 다소 시끄러울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량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큰 스트레스를 받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자차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편으로 보여지니 맑고 깨끗한 곳에 저렴하게 취득 가능한 전원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물건에 대해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각 물건은 현재 두 필지로 나눠진 상태가 됩니다. 대지가 두 필지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현황상 모두 1단지로 사용 중이고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이 없어 골치 아플 일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뒤편 도로와 확실하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체 대지의 면적은 660제곱미터 199.6평이고 반올림에서 200평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통해 알 수 있듯 주변 환경이 너무나 맑고 깨끗한 곳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주택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209.25제곱미터 63.2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면적은 99.6제곱미터 30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블록조의 시멘트 기와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07년 6월 8일입니다. 2007년에 건축된 건물이지만 외관의 상태가 너무나 좋은 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바로 옆으로 위치한 창고 또한 정상적인 허가를 통해 건축된 상태라 건축물 대장상에 모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대지 면적을 따라 경계 표시가 확실히 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내용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장에 방문하신다면 경계면 확인은 무척이나 쉬운 편입니다. 주택 뒤편으로 자그마한 텃밭 공간도 위치하고 있고 주택 뒤편의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옆으로 위치한 창고와 주택 사이로 보일러실 공간도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난방은 유류 보일러와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하며 취사는 LPG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주택의 전면으로 이동해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보더라도 부족함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택의 외벽은 벽돌 치장 및 몰타리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고 창호는 샤시 창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약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난 뒤에 수리를 진행해 주시는 편도 좋아 보이고, 나머지 건물의 경우 별도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용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앞마당이나 주택의 뒤편으로 별도 관정이 없는 것으로 봐선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 그리 크진 않지만 자그마한 텃밭 공간도 위치하고 있어 별도로 텃밭을 취득하지 않으시더라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 소소한 일거리 제공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텃밭을 원하신다면
바로 옆으로 위치한 농지를 취득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리고 있으며 토지 가격이 그리 높지 않게 형성된 곳이라 오늘 주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다른 주택을 찾아보시는 방법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물건의 경계면을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오늘 물건의 정확한 주소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현재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황상 1단지로 사용 중이기에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 없이 전부를 취득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선 1번과 2번으로 나눠 잠시 설명을 드려보자면 1번 대지의 경우 534제곱미터 161.5평이고 두 번째 대지의 경우 126제곱미터 38.1평입니다. 그러니 현황상 1단지로 사용 중인 두 필지 전체 면적의 합은 660제곱미터 199.6평입니다. 두 필지 모두 농림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 설립 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으론 축사나 고압선 등 혐오시설이 없어 아주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대지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시면 지적도상 경계면을 벗어나 앞마당으로 사용 중인 공간도 보이고 있고 대지 경계를 벗어난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지 경계를 벗어나거나 추가적으로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 지적도상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었고 실제 현황은 국유지 정식도로가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실제로 사용 중인 대지 영상은 이러한 모습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경계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적 측량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지 경계 바로 뒤편으로 왕복 2차선의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한다는 점도 다소 아쉽게 작용하는데요. 차량을 통해 편하게 이동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게 맞지만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는 시간대나 대형 차량이 지나가는 경우엔 분진과 소음, 그리고 주택 내부에서 진동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감안해 주신 뒤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중 건축물 대장상 등록된 주택과 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표시해드리는 건물이 주택과 창고에 대한 내용이며 나머지 건물들은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이거나 창고로 사용 중인 제시외 건물입니다. 우선 주택의 면적은 99.6제곱미터 30.1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블록조의 시멘트 기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2007년 6월 8일입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이 엄청 오래됐다 보기엔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16년이 지난 주택치곤 외관 상태가 너무나 말끔했으며 주택 내부 구조의 경우 3개의 방과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 사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작용하지만 외관의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주택 내부도 깔끔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건축물 대장상 등록된 창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고의 경우 주택이 건축되고 난 시점에서 약 2개월 뒤에 증축됐고 건축물 대장상 증축에 관한 내용도 모두 등재되어 있습니다. 창고의 면적은 53.3제곱미터 16.1평이고 경량철 골조의 단열 판넬 지붕입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들이 있는데요.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조립식 판넬조로 이뤄진 보일러실 공간이고 면적은 5.4제곱미터 1.6평입니다. 난방은 유류 보일러와 심야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며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채광이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주택의 지붕이나 창고의 지붕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시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 니은번 경량철 골조로 이뤄진 창고 공간이고 면적은 48.9제곱미터 14.7평입니다. 마지막 제시외 건물 디귿번은 세면 벽돌조로 이뤄진 외부 화장실 공간이고 면적은 2제곱미터로 0.6평입니다. 화장실의 경우 주택 내부에도 있으니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 주택과 부속 건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209.25제곱미터 63.2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다른 토지들에 비해 지대가 높아 채광량이나 전망에선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애당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과 소백산 국립공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으로 임야속 골짜기 형상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엔 강원도보다 춥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난방비나 단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주변 환경과 마을분들의 텃세나 발전기금 요구 없이 거주 가능한 조용한 곳이니 나홀로 전원 생활을 꿈꾸셨던 분들께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설명드리고 금액적인 내용과 권리적인 내용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이 매각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봉화, 영주, 단양, 제천, 영월, 태백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에서 봉화군청까진 자차 기준 3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태백에선 약 1시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며 제천에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군에서 이동하시기가 그리 편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으나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한 번쯤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오시면 북동측으론 태백산 국립공원이 보이고 서측으론 소백산 국립공원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까지 접근하시기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시기엔 좋은 편이니 자차를 통해 이동하시더라도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지 주변으론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차 기준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춘향역 방면으로 이동하신 뒤 생활편의 시설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곳으로 가시면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실제로 활용하시기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물건지가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이라 부르기에도 상당히 애매한 크기라 보시면 되고 마을과는 동떨어진 곳에 오늘의 집이 위치하고 있어 텃세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의 집을 위성지도로 확인해보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두 필지 전체를 취득하시는 상태니 실제 취득하는 경계는 이런 모양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 범위가 크지 않았기에 현장에 가신다면 위성지도 참고하며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지 경계 내에 주택이 정확히 안착하고 있음은 당연하고 창고 건물이 침범하거나 다른 곳으로 위치한 앞마당의 경우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가 되며 집 앞마당으로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여기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권리상하자는 아니고 분석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니 이런 내용의 질에 겁먹거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 내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50번이고요.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애당리 146-6번지회 한 필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6,200만 원이고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4,800만 원 폭락한 1억 1,3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금액적으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려보자면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에서 1회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지며 3회차엔 7,900만 원, 4회차엔 5,5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천만 원대로 취득은 힘들어 보이기에 현재 진행 중인 금액과 평가금액 사이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면 평당 17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현재 평당 금액은 56만 원이고 3회차엔 39만 원, 4회차엔 27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며 두 필지 전체 대지 면적은 660제곱미터 199.6평이고 주택과 부속 건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209.25제곱미터 63.2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소로 이류, 가축사육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블록조의 시멘트 기와지붕이고 제시외 건물들은 경량철 골조와 판넬조, 세면 벽돌조, 단열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2007년 6월 8일이고 등기와 건축물 대장도 모두 등재되어 있어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두 필지의 토지와 주택에 관한 내용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가격이 그리 높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를 유찰로 인해 사실상 토지 가격 중 3분의 2는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한 번 더 유찰된다면 사실상 토지 가격은 공짜나 마찬가지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와 수목, 그리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으니 추가적인 협의나 보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보시면 대상 물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애당리에 소재하는 대티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대상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대입니다. 두 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급평탄하며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지적도상 남측 및 서측 도로는 장기간 미사용으로 폐도되었고, 주택은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심야전기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주택 소유자분과 형제로 추정되는 분들이 전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차 방문했으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전입세대 내역을 열람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 및 제3자의 성씨가 모두 같은 상태로 전입되어 있었습니다. 전입일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은 갖추고 있다 볼 수 있지만 실제 현황상 모두 형제분들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혹여나 임차인임을 주장한다면 그 당시 계약하신 계약서와 보증금이 오고 간 내역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17년 2월 27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여러분께 인수되지 않고 전부 소멸하니 실제로 취득하시는 현황에 있어서 걱정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